보겠습니다. 6303님이요. 항상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주 좋은 인사말로 시작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허리와 다리 사이에 신경이 눌린 것도 요가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우선은 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근육과 신경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는 요가 동작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고요.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선수 생활할 때 그 부서진 허리를 그렇게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보통 혼자 요가 동작이나 뭐 하는 시간은 한 3-4시간 되고 명상도 이제 한 뭐 2-3시간은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근력 운동을 한 2-3시간씩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자리로 오게 되는데 워낙 습관이 오래됐거나 이러면 그걸 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 이거 좋대 이러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고 나는 어떤 방향의 운동이 도움이 될지 보통은 숙이는 동작은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도움이 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몸을 좀 이렇게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은 의사 선생님들과 반드시 그 상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요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면 다리 쪽에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허리에 있는 디스크 그 주변의 순환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자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근육이 근섬유가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근을 이렇게 뚝 잘라서 근 단 면적을 가로로 보게 되면 이게 피가 많이 순환이 되고 근육량이 이제 조금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부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척추 사이에 있는 척추를 세우고 있는 척추 기립근들이 좌우에 있는데요. 그 기립근들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공간이 생기게 돼요.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에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몸을 이렇게 좌우로 좀 부드럽게 비틀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숨을 마시면서 정면을 보고 내쉬면서 뒤를 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또 반대쪽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 잤던 자세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를 그냥 쭉 늘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깍지를 껴서 숨을 마시면서 쭉 위아래로 늘리는 거예요. 팔을 위에서 누가 당긴다고 생각하고 양발도 밑에서 누군가 이렇게 당겨준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늘리시되 발끝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다리 뒤쪽에 눌린 신경까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에 큰 도로망을 만들어야지 생각하면서 쭉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을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드시고 팔다리 들어서 모관 운동으로 좀 막 흔들고 나서요.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몸을 한쪽 측면으로 기울여서 일어나야지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요. 정면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한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90도가 되게 하시고요. 구부리고 있는, 받치고 있는 무릎도 90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거 인터넷 동영상 많은 채널에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실 때는 절을 하실 때도 그렇고 신발 신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도요. 앞에 무릎을 90도, 뒤에 무릎을 90도가 되게 해서 똑바로 정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이 있으면 벽을 잡고 일어나셔도 좋고요. 손잡이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자주 앉고 일어서는 자리에서는 그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잠깐 숙이는 사이에 그때 그냥 이렇게 못 일어나게 됐다,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디스크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두턱지게 해서
척추가 똑바른 상태가 돼야 되는데요. 의자에 기대 앉거나 또는 서 있을 때도 삐딱하게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똑바로 앉게 되면 복부와 등에 근육도 생길 뿐 아니라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그래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걸어 다닐 때, 앉아 계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척추를 마치 그 기부스한 것처럼 똑바로 세우신다면 크게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방향의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2님이요. 봄이 되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팔다리 관절이 몹시 불편합니다.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게 우샤스 무드라라는 방법이 있어서요. 그 소제목이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5,000년 역사의 요가 중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건 그 시대를 막론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나는 건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저혈압이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지나치게 일어나는 게 무겁고 어렵다 이러면 한 번쯤 혈압이라든지 빈혈 상태를 좀 점검해 보셔도 좋고요. 팔다리 관절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모관 운동을 천장을 향해서 팔다리를 들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려서 흔들고 나중에는 무릎과 팔꿈치를 펴서 손끝 발끝을 살랑살랑 흔든다 하는 느낌으로 막 흔들게 되면 조금 순환에 도움은 되는데요. 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한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허리나 다리나 팔다리 관절이 좀 약할 때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철봉에 가끔씩 뭐 10초, 20초, 가능하면 1분까지 좀 매달렸다가 좀 조심스럽게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잠시 매달렸다 내려오고 매달리고 내려오는 방법을 좀 택해 보셔도 좋고요. 팔다리 관절이 막 불편할 때는 우선은 드시는 게 어떤지, 한의학에서는 팔다리 관절이 약해질 때 위장의 건강 상태도 보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식한다거나 저녁에 늦게 드시는 건 없는지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5217님이요. 잇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서 2부 시작할 때 사자호흡과 함께 회진법, 고치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혀로 입안을 막 닦아서 생침을 삼키고 어금니를 딱딱 두드리게 되면 잇몸 주변의 순환이 잘 되고요. 치약으로 닦기보다는 소금으로 닦는 게 확실히 그 염증을 좀 많이 없애면서 잇몸 질환을 좀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잇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니까요. 소금물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좀 이를 닦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Relax, 웨이브의 연주곡입니다. Let it go.